노동부 장관님,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들 강조하면서 이제 노동개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벗어난 우리 시대 대표적인 노동 약자들이죠.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세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배달을 하면서 고객과 나눴던 전화 통화예요.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한 라이더가 고객한테 이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그 고객이 4분간 이 라이더 노동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죽이겠다는 그건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배달의 민족 측의 이후 대처예요.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했는데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은 제3자 등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즉,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 문구나 음성 메시지 게시, 문제 상황 시에 고객 대응 응대 매뉴얼 작성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1조 2항도 한번 보세요.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77조와 78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배달 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라 할지라도 안전조치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이 배달 라이더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 측은 첫 번째,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산안법 4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4분간 지속적으로 욕과 폭언을 당하는데 계속 배달을 해야 하니까 입구를 찾아라 제대로 조치 안 한 거죠. 두 번째, 배달의 민족 측이 이 엄청난 폭언을 당한 노동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안법 41조 2항의 위반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달의 민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입니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조치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화면이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일감이 배치된 때입니다. 오른쪽은 라이더가 음식점에서 물건을 픽업하지 않았을 때 저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 메시지에 클릭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면 배달이 바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중에 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5분 이내에 저걸 눌러야 되니까. 라이더들은 운행을 하면서 계속 배달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버튼을 누를까요? 일감 배정의 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불안 때문입니다. 플랫폼 일감 배정은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라이더들이 이 플랫폼 측에 이렇게 빠르게 답변하지 않으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충성도가 낮은 라이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일감 배정이 덜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도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는 거죠. 플랫폼 측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 운행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운행 중에 문자 확인 같은 현재 시스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기업 영업상의 기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학 제조업 사업장에서 MSDS 같은 거 어떻게 배치해 두나요?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라면 플랫폼 측이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정부도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도 이제 곧 발의할 예정인데요. 노무 제공자 보호를 위한 법을 준비하고 또 제가 의원실에서 직접 보고도 받았습니다. 토론회 때 고용노동부에서 담당분
오셔서 참여도 했었고요. 제가 곧 발의할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공개에 대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 입법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요. 계속 저희 도와주시면 뭐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입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노동개혁의 핵심 취지는 약자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 뭐 이런 걸 텐데요. 배달 라이더 문제는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 이용자죠. 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고, 특고 노동자들 중에 일부는 14개 업종 중에 12개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전속성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특히 운행 중에 뭐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사고가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보니 배달라이더라든가 특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이중구조 개선과 그 조선업 상생협의체 같은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특고 배달라이더 같은 분들은 지금 아까 AI 알고리즘 말씀하셨는데 자율기구가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근데 그게 이제 추진되다가 그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게 업계에서 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서 추진이 중단이 됐는데, 그런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 줄일 수 있도록 감정노동에 적용이 되는 제도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일반 노무제공자는 보호법 제정이랄지 오임 위반 근로기준법 적용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거, 하위법상에서 배달라이더의 전속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가령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택배업,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유사하게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네, 시행령 적극적으로. 개정, 또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챙겨보겠습니다.